안녕하세요. 아나퀘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션 레벨2 치트 능력으로 이 세계에서 맘 편히 살아가자 줄거리 요약입니다. 제 요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인간이 데미휴먼을 노예처럼 취급하는 엉망진창인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바나자는 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는 데미휴먼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그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데미휴먼들조차 친절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지만 바나자는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지내길 바라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느닷없이 바나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소환되고 영웅 후보라고 말을 듣게 돼. 이제 그는 마법 왕국 클로드에 갇혔고 오랜 세월 동안 암흑군과 싸우는 한복판에 놓이게 됐어. 왕국은 다른 세계에서 영웅들을 소환해왔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암흑군과 싸워주길 바라는 거지. 가장 먼저 바나자의 능력을 확인해야 해. 그는 그들의 세계로 소환되었을 때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후보자들에게 신들의 신성한 축복을 내려주지. 이 축복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훈련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그들에게 줘. 그걸 신의 계시라고 불러. 바나자는 그들의 언어를 읽을 수 있지만 능력치가 표시되면 모두가 경악하지. 알고 보니 바나자는 신의 계시를 받지 못했어. 그의 능력치는 그냥 일반인과 똑같아. 정말 실망스럽군요. 소환사들은 실패라고 여기고 있어요. 바나자는 자기가 평범한 상인일 뿐이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대신 다들 다른 후보에게 감탄하고 있죠. 엄청난 힘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의 능력치는 전부 성복구순구 레벨이고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싸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바나자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인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는 어떻게 돌아갈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 하지만 왕은 금발 녀석이 그들의 영웅이 될 거라고 발표하기에 너무 바빠. 시간이 흐르고 바나자는 마차에 던져져 끌려가. 그가 뒤돌아보자 왕은 소환문이 닫혀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해. 왕국은 그들의 죄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보상할 거야. 그냥 없애버리는 대신 그들은 그냥 북쪽의 들레즈 숲에서 살게 해줘요. 거기서 남은 쓸모없는 인생을 보내게 하면 되지만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로 가는 여정에 바나자를 호위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놓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나자는 말솜씨가 좋아서 결국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돼요. 알고 보니 이 나라에서는 인간이든 반인반수든 모두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하더군요. 바나자는 초반의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생각하고 있어. 스탯은 형편없었고 빌어먹을 곳에 갇혀 살게 됐지. 숲에서 말이야. 게다가 어둠의 군대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잖아. 하지만 바나자는 이제 아무도 자기를 깔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이 그렇게 역 같은 곳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 그들이 숲에 도착하는데 무려 22일이나 걸렸어. 드디어 도착했을 때 바나자는 엄청난 돈과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음식으로 가득 찬 밑 빠진 가방을 받게 돼. 운전기사는 숲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군대에 대해 경고하며 살고 싶다면 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혼자가 된 바나자는 인벤토리를 뒤져 칼을 꺼냅니다. 근처에서 슬라임을 발견하는데 예전 세계의 슬라임과 비슷하게 생겨서 자신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슬라임들이 달려들자 바나자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기지만 싸구려 무기는 벌써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알림창이 뜨면서 그가 레벨 2를 달성했다고 알려줘. 스탯이 달라 보이는데 바나자는 벙찌지. 숫자 대신 이상한 기호들로 바뀌어서 완전 혼란스러워해. 그는 음성 알림을 켜고 그러자 음성이 그에게 마법 주문을 배웠다고 알려줘. 메뉴를 열지 않고도 활성화할 수 있고 바나자는 자기가 얻은 모든 주문에 완전히 충격받아. 잠깐만, 경고창이 뜨면서 그에게 그들이 준 파닥 없는 가방에 몬스터 유인 마법이 걸려 있었어. 그래서 슬라임이 녀석 엉덩이를 공격한 거고 게다가 준 무기가 거의 쓸모없는 걸 생각하면 바나자는 왕국이 자기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목소리가 유인 마법을 없애고 싶냐고 묻자 그는 그러겠다고 해. 그리고 그 멍청이는 왜 그들이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마법을 썼는지 궁금해하지.
반하자는 안전한 곳을 찾아 쉬려고 해. 덮으려는데 그때 알림이 그를 멈췄습니다. 숲에 엄청난 양의 말리슘이 가득 차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건 악마들이 내뿜는 액체나 기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단어일 뿐이에요. 그건 인간에게 정말 해롭죠. 숲을 정화하겠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인공 반하자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예디, 특히나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면요. 시스템은 마법의 3분의 1을 소모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하자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화 마법을 발동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굉장한 마법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자마자 반하자가 레벨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알림창이 난리가 나지. 성으로 돌아와서 공주님은 반하자를 숲으로 보낸 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지적해. 특히 애초에 그게 다 우리 잘못이었는데 말이야. 게다가 어둠 군단이 델라베스 숲의 전선을 구축했어. 하지만 왕은 신경도 안 쓰고 반하자를 그냥 대놓고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영웅이 될 자격도 없다고 말해. 근데 잠깐 갑자기 왕이 긴급 뉴스를 접하는데 누군가 엄청난 일을 해냈대. 역대급 성스러운 마법인 정화를 해낸 거지. 왕은 금발 용사가 벌써 저 고위성 마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엄청 놀라워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금발 용사는 남쪽으로 향했거든. 근데 정화 마법은 북쪽 숲에서 일어났대. 한편 우리 주인공 반하자는 느긋하게 쉬면서 레벨이 무려 367까지 올랐다는 걸 깨닫게 돼. 몬스터 한 마리 잡지도 않았는데 반하자는 생각하죠. 이 세계에선 마법만 던져도 레벨업이 되는구나. 근데 반하자를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문양이 계속 나타나서 능력치 옆에 붙어 있거든요.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반하자는 레벨업 알림을 꺼버리기로 합니다. 반하자가 마력 보유량을 확인하는데 젠장 몇 초 만에 완전히 회복되잖아. 자신이 마법 천재라고 생각하는 대신 반하자는 자기 마법 능력이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숲을 제대로 정화할 만큼 마법이 강하지 않아서 아직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거야. 반하자는 마을에서 사는 게 금지됐으니 시스템은 그에게 변신 마법을 써서 위장하라고 제안해.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지. 처음엔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돼서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것으로 바꾸지. 그러자 시스템에서 순간 이동 마법을 추천해줬어. 그래서 반하자는 그 자리에서 도시로 순간 이동을 했지. 원래 세계에서 순간 이동은 엄청 고위 마법사나 쓰는 건데 여기선 다들 할 수 있는 마법 같더라고. 똑똑한 반하자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돼. 그딴 건 안 통했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길드를 찾아봤지. 장사꾼이 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초심자라 모험가 길드를 찾고 싶어해. 그렇게 하면 몬스터를 잡거나 운송 퀘스트를 받을 수 있거든. 다행히도 시스템이 그에게 길드 가는 길을 알려줘. 거기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줘. 모험가는 업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보상과 더 어려운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 거의 그의 이전 세계의 길드와 같아. 그래서 반하자는 가입하기로 하는데 본명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플러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지. 플러는 돈을 빨리 벌고 싶지만 계급이 너무 낮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없어. 바로 그때 플러는 숲의 델라베스까지 호위해줄 사람이 필요한 소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 문제는 소녀가 돈이 별로 없다는 거지. 설상가상으로 소문에 의하면 암흑군단이 바로 그 숲에 기지를 두고 있다고 해.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는데 여자는 그 근처에 사는 가족을 돕고 싶어 필사적이었어. 어떤 모험가들은 짜증난다며 여자를 밀쳐냈고 플러가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한 거야. 여자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지만 플러는 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 그냥 텔레포트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지. 다들 텔레포트 마법을 쓸 수 있다는 말에 입을 쩍 벌렸어. 사람들은 플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희귀한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플러는 어리둥절하고 놀랐는데 초급 마법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만화도 별로 안 썼고. 그러자 발리로사라는 왕실 기사가 나타나 플러에게 여자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해. 그녀는 플러가 그렇게 숙련된 마법사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고급 마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를 의심해. 그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의심하며 그에게 수상한 계획이 있다고 비난해. 플러는 의심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모두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해. 그가 순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숨겨진 장소를 찾는데
발리로사가 딴짓하지 말라고 경고해. 플러가 순식간에 그들을 순간 이동시키고 모두 충격에 빠져. 순간 이동만으로도 놀라운데 플러가 엄청나게 먼 곳으로 데려다줬어. 그들은 그가 고위 랭크의 엄청난 마법사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플러는 그냥 자신이 마법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신참 모험가라고 말해. 그들은 전에 그를 쓰레기처럼 대한 것에 대해 모두 사과하고 플러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서 기뻐해. 그러자 어린 소녀는 숲이 더 이상 그 짙은 멜리시움층으로 덮여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플러는 자신이 한 일을 그녀에게 말하려 하지만 정화 마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악마에게 알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플러는 이 악마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발리로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소녀에게 무기를 겨눕니다. 길드는 그녀를 의심해 왔기에 발리로사는 그녀에게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 소녀는 겁먹은 척하지만 곧 페니스가 정체를 드러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죠. 페니스는 임페르날포의 펭구릴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페니스가 멜리슘을 너무 많이 풀어서 여자애들이 다 쓰러지고 발리로사는 그 애가 악마일 줄, 임페르날포와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충격을 받죠. 페니스는 플러가 멜리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보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플러를 맨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하죠. 플러는 발리로사를 구출하지만 다른 4명의 여자애들을 보호하면서 자신까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플러가 순간 이동 능력을 써서 여자애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 자기도 실제로 성공한 게 신기한 거지. 플러는 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뭘 해보기도 전에 사라질 순 없지. 일단 일어서서 자기가 가진 마법을 죄다 쏟아부을 준비를 해. 펜리스가 말리려 하지만 플러는 들은 척도 안 해. 유성도약이라는 마법을 써서 하늘로 날아오르지. 자기도 그 기술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놀랄 정도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는지 놀랐대. 그러자 놈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능력을 꺼내지. 펜리스도 만만치 않아 플러의 회오리 바람을 피하려고 순간이동을 시작했지만 플러는 봐주지 않아. 녀석은 중력 마법을 걸어서 펜리스를 제자리에 묶어둬. 펜리스는 이 녀석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완전히 놀랐어. 플러는 필사적으로 주문을 찾고 있어. 펜리스를 제압할 수 있는 주문을 찾으려고 그의 시스템은 그에게 복종 마법을 사용하라고 제안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을 노예로 만들어서 플러가 조종하게 하는 거야. 플러는 그런 마법을 쓰길 거부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펜리스가 곧 풀려날 것 같거든. 계속 주문을 걸지만 플러 시스템이 계속 무효화시키고 있어. 곧 풀려날 것 같으니까 시스템이 플러에게 계속 복종 마법을 쓰라고 압박하는 거야. 근데 플러는 이 세계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과거 세계의 타락을 이 세계에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부하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펠리스가 마법으로 풀려날 힘이 없다고 인정하고 플러에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야. 플러는 자기는 원래 싸우는 걸 싫어한다면서 거절해. 펜리스는 그가 자기를 풀어주자 충격을 받지. 자기가 악마의 전사라서 인간과 항상 충돌한다고 알려줘. 하지만 플러는 그녀가 인간이든 악마든 신경 안 써. 그는 이미 항복한 사람을 없애는 건 내키지 않는 거지. 펜리스는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고 다시 인간으로 변신해. 짐승 모습이 풀리면서요. 플러는 그녀를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해요. 그는 그녀에게 입힐 옷을 찾으려고 끝없는 가방을 뒤지지만 그녀는 마력을 너무 많이 써서 지쳐 잠들고 말죠. 그날 밤 플러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종류의 마법들을 살펴봐요. 그는 왜 사람들이 자신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어려워하고 왜 자신의 마력이 그토록 강력한지 궁금해하죠. 펜리스는 마법 저항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졌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납니다. 플러가 기절한 동안 자신을 치료해 준 것을 알고 가리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해치고 가죽을 벗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플러는 그러지 않았기에 다시는 인간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플러가 너무나 엄청난 힘을 보여줬기에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플러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노예가 되겠다고 대놓고 제안하죠. 플러는 노예 소유 같은 삶은 원치 않지만 그를 섬길 수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죠. 플러는 그녀를 말리고 결국 그녀를 데리고 다니기로 합니다.
나중에 플러는 소환된 경위와 기술이 없어 영웅이 되지 못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인정하죠. 그는 그녀가 자기를 따른 것을 후회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종족은 오직 그들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가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충성합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플러는 그녀가 다시 그와 함께하게 해주기로 동의하고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성에서 왕은 황금 영웅이 자신이 맡은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합니다. 이 영웅은 병사들이 겁에 질렸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튀어봤자지. 다른 병사가 왕에게 모든 걸 다 물어버리거든. 알고 보니 이 용사놈은 군대 뒤에 숨어서 놀고 먹다가 다 싸울 때 쏙 빠져나간 거 있지. 게다가 패배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기까지 했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부대 내에서도 용사를 싫어하는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혼자 있을 때 용사는 한 달 동안 훈련했는데도 실력이 쥐뿔만큼도 늘지 않아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약해 빠진 몬스터는 감당할 수 있지만 솔직히 싸울 줄 아는 짐승 앞에선 속수무책일 뿐이야. 그때 하인인 수야가 나타나 그를 맞이하네. 진짜 웃기는 놈이야. 성의 돈으로 널 맘껏 즐겁게 해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하다니. 다음날 플러는 돈을 좀 벌려고 모험가 길드에 가기로 한다. 하지만 펜리스가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적응이 안 돼. 어떤 상인이 그들을 부부로 착각하자 플러는 수상한 눈초리를 받는 것보다 부부처럼 행동하는 게 함께 여행하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펜리스는 기꺼이 아내가 되기로 하는데 알루핀의 꿈이 튼튼한 남편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죠. 플러는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상기시키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그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네요. 모험가 길드에서 펜리스는 자신의 모험가 태그를 받습니다. 그리고 펜리스가 플러가 똑같은 액세서리를 한 것을 보자 루핀족이 행하는 결혼의식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함께 사냥한 먹잇감의 뼈를 삼킵니다. 다행히 딴 생각에 빠지기 전에 누군가 나타나서 방해하네요. 길드 접수원이 펜리스의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펜리스는 자랑스럽게 본명을 말하려 했지만 플러가 대신 레이즈라고 등록해버립니다. 플러는 레이즈에게 이제부터 인간으로 살면서 가명을 써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하죠. 바로 그때 길드에서 미친 퀘스트가 떴다고 공지합니다. 정신 나간 곰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한대요. 모험가들이 전부 질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저 미친 곰들이 용사의 군대를 박살냈거든. 완전 비상사태라. 모험가라면 랭크 상관없이 다 퀘스트를 받을 수 있대. 게다가 길드에서 곰 한 마리당 평소의 10배를 보상으로 준다니 사람들을 독려하려고 작정한 거지. 엄청 이득인 일이지만 플러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근데 레이스는 플러가 할 수 있다고 우기지. 플러는 진짜 용사조차 저 곰들을 이기지 못했다고 상기시켜줘. 근데 레이스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기가 직접 미친 곰들을 해치우고 플러가 자기를 이겼으니까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겠다는 거지. 플러는 곰들이 쉬고 있는 숲으로 걔네들을 순간 이동시켜. 거기엔 길드에서 기지로 쓰라고 한 빈집이 하나 있어. 레이스는 혼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만 플러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게다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법도 좀 있고. 그래서 레이즈는 둘이 함께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지. 바로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아까 봤던 기사단 놈들이 사이코곰들한테 포위당해 있는 거야. 레이즈는 걔네들을 기억했지만 약해 빠진 패배자 놈들 따위 알 바 아니었어. 근육질 여자는 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계속 싸우려다가 궁지에 몰렸지. 하지만 기사단한테는 운 좋게도 사이코곰들이 공격에 쓰러졌어. 곰 한 마리가 남았지만 레이즈가 발로 차서 날려버렸지. 기사들을 구한 건 플러의 아이디어였어. 레이스는 녀석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지. 기사들은 모두 고마워했고 플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다고 설명했어. 플러는 레이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냥 여행 동료라고 소개했지. 레이스는 플러가 자기를 아내라고 소개해주길 바라지만 또 다른 미친 곰이 나타나 방해해. 그 곰은 바로 레이스에게 달려들지만 그녀는 무시무시한 눈빛 하나로 제압해버려. 레이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들은 곰을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하지만 기사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친 곰들이 영웅의 군대를 박살냈기 때문이죠. 레이스는 그게 애완동물로 삼아야 할 더 큰 이유라고 말하지만 플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막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곰을 통제하기 위해 목걸이를 채우고 변신술을 써서 더 잘 어울리도록 만듭니다. 기사들은 이름을 지으려 했지만 도저히 저 사나운 짐승을 너무나도 쉽게 길들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나중에 기사들은 플러에게 다시 한번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자신들을 소개해 발리로사를 제외하고 맹렬한 전사인 블로섬, 마녀 벨라노, 그리고 전직 농부에서 기사가 된 바이얼리가 있어 그들은 플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해. 황금 영웅은 군대가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 엄청 화가 났고 다시는 어둠의 존재에 맞서 군대를 이끌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 모시러 오면 재고해 보겠다고 했대. 그래서 황금 영웅은 그때까지 방에 틀어박혀 있고 왕은 기사들에게 사이코 베어와 맞먹는 짐승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 때까지 전투에 전념하라고 명령했대. 근데 이 넷은 사이코 베어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아서 플리오 도움이 필요하대. 플리오는 마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냐고 생각하고 있대. 한편 레이즈는 질투심에 활활 타고 있대. 저 여자애들이 플러한테 들이대는 걸 보고 있었지. 그래서 플러는 레이즈가 자기 아내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기로 한 거야. 기사들은 물러서면서 상황을 이해했고 근데 레이즈가 플러한테 도와주라고 제안하는 거야. 자기 아내로서 그 누구보다 플러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인 걸 잘 안다고 하면서 플러는 자기가 모르는 건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지만 그들은 그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죠. 자신이 최고의 스승은 아닐지 몰라도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승낙합니다. 여자애들은 신났지만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거실 한 구석을 빌려 집세를 낼 의향도 있다고 해요. 레이즈는 방도 많으니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요. 플러와 자기는 부부니까 침대를 같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어둠의 군주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악마들을 쓸어버리고 딜레이 숲을 정화한 자가 클로드 왕국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어둠의 군주는 그 한 사람이 악마를 즉시 없앨 만큼 강력한 마법을 가졌다는 사실에 엄청 놀랐죠. 그는 결심하고 부에게 그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생포하라고 명령해요. 다음날 아침 플러는 일어나자마자 레이즈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가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들이 부부라고 대답하죠. 이제 막 커플이 됐으니 남친이 잘 때 몰래 훔쳐보는 건 당연한 거지. 전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 라제는 플러의 아내로서 화끈하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플러는 아직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라제와 함께 밤을 보내는 걸 거절해. 라제는 좀 상처받았지만 플러는 그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고 안심시켜줘. 애를 만들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다면서 일단은 복도에서 자고 라제에게 방을 혼자 쓰게 할 계획이야. 하지만 레이즈는 플러가 계속 같은 방에서 자는 걸 거부하면 발리로사와 다른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수상하게 여길 거라고 반박하면서 플러가 손님들이 머무는 동안은 참아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침실에서의 활동은 없더라도 레이즈는 여전히 플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녀는 그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플러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해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그의 셔츠를 벗기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바로 그때 발리로사가 들어와서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고는 잽싸게 뛰쳐나가 버리죠. 그날 늦게 그들은 합의한 훈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리로사가 엄청나게 거대한 멧돼지와 마주치자마자 멧돼지가 달려들자 그녀는 도망쳐버려요. 전사는 데미지 딜러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만 한번 휘두르고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 기술이 다 떨어져 버리죠. 꿰뚫리기 전에 레이즈는 벨라노에게 쓸모없이 굴지 말고 마법을 써서 도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어 마법을 써서 멧돼지 공격을 막아냈어. 그러고 나서 플러가 바이렐리한테 멧돼지를 쏘라고 하는데 화살이 간지럽히는 것밖에 안 돼. 이 팀은 싸움 실력이 완전 엉망이야. 플러는 애들을 반이라도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야. 플러는 당분간 애들이랑 같이 지내게 되니까 그 집에서 방을 내주겠다고 해. 그 사이코 곰 퀘스트 덕분에 이제 플러 집이거든. 애들을 계속 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
애들도 그의 친절에 엄청 고마워하고 있고, 바로 그때 레이즈가 나타나서 발표하길 점심 식사가 준비됐으니 다들 먹으라고 했어. 근데 있지, 레이즈는 부엌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어서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녀에겐 외국어 같아. 플러는 식중독 걸리기 싫어서 고기를 요리하자고 제안해. 하지만 레이즈는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해. 왜냐하면 분명 재로 만들어 버릴 거야. 발리로사가 플러를 도와 부엌일을 하겠다고 나섰어. 얼마 후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가 준비됐어. 다들 엄청나게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며 플러의 요리 실력에 칭찬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플러는 모든 공을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 발리로사도 놀랍게도 요리를 잘했거든. 레이즈는 자기가 여기서 마누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질투를 하기 시작해. 벨리로사는 칭찬에 조금 쑥스러워하며 사실 칼 쓰는 것보다 요리를 더 잘한다고 실토하는데 다들 이미 알고 있었지. 그녀의 귀족 가문은 몰락해서 고급 요리사를 둘 여유가 없었거든. 벨리로사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법을 배워야 했어. 모두 맛있게 먹는데 음식 맛이 보기만큼이나 훌륭해. 하지만 레이즈는 여전히 회의적인데 그녀는 철저한 반채식주의자거든. 그런데 플러가 그 샐러드를 만들었으니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해. 그리고 그렇게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아. 그날 늦게 플러는 사냥하면서 잡은 멧돼지들을 모두 길드에 가져가 감정을 받기로 해. 젠장 플러는 그 거대한 짐승들을 쓰러뜨리는 걸 산책처럼 쉽게 보이게 만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 길드에서 전리품을 평가하는 동안 레이즈가 플러에게 잠깐 마을에 가도 괜찮은지 물어봐. 볼 일이 있다고 하니 플러는 흔쾌히 허락해. 게다가 플러는 길드 직원인 릴리스에게 말을 걸려서 어차피 대화를 해야 해. 그래서 녀석들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플러가 가자 레이즈는 드디어 미식 마스터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해. 한편 플러는 릴리스와 수다를 떠는데 릴리스는 우리의 주인공이 엄청난 업적 덕분에 마을에서 엄청 유명해졌다고 말해줘. 녀석의 힘에 대한 소문은 궁궐까지 퍼졌고 영웅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어. 명예기사로 만들어주고 마왕을 완전히 쓰러뜨리는데 협력해 달라는 거지. 근데 플러는 궁궐 생각만 하면 기분이 영 안 좋아. 이 세계 사람들에게 마왕을 쓰러뜨리는 건 최고의 명예나 마찬가지거든. 하지만 플러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니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는 릴리스에게 영웅길에는 관심 없고 마왕과 싸울 생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해. 할 말 다 하고 그냥 가버리지. 밖으로 나가니 레이즈가 기다리고 있어. 그가 밖으로 나가니 레이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완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몰골이잖아. 플러가 쟤 엄청 걱정하더라. 알고 보니 플러 마음을 얻으려고 요리 수업을 받았는데 레시피 따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과소평가했던 거지. 그래서 일이 좀 잘못된 거야.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노력해서 완전히 엉망인 요리는 안 만들겠대. 한편 성에서는 금발 여자가 이를 악물고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길드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굉장한 모험가들이잖아. 자신이 할 영웅 일들을 다 떠넘기려는 거지. 그 결과 플러와 레이즈는 영웅의 동료가 되라는 요청을 계속 받게 됐지만 매번 거절했어. 너무 짜증나서 레이즈는 좀 폭력적으로 거절해서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생각 중이지만 플러는 전령들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이니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발리로서와 다른 애들 훈련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뒷마당으로 가보니 블로섬이 정원을 가꾸고 있더군. 플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저 망할 놈의 식물이 블로섬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 좋긴 하지만 블로섬은 그걸 핑계로 검술 훈련을 너무 오랫동안 피하고 있어. 빌어먹을 숲속에서 레이즈는 바일리를 데리고 제대로 된 궁수처럼 살아있는 표적에 화살을 쏘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바일리는 너무 겁이 많아서 아무 화살도 쏘지 못하고 있어. 닭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닭은 못 먹는데 그래서 레이즈가 설득하려고 반박 논리를 펼치지. 명중하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바일리는 꿈쩍도 안 해서 훈련이 막혀버려. 한편 벨라노는 마력을 너무 많이 써서 거의 기절 직전이야. 그래서 플러가 마력 용량을 늘려주는 반지를 만들어줄 천재적인 생각을 해내. 그럼 마법 쓸 때마다 쓰러지지 않아도 될 테니까. 벨라노는 고마워하지만 순간 플러에 대한 간섭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반지를 약지에 끼워보려 배하지만
레이즈는 플러의 아내로서 어떤 경쟁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막아섭니다. 바로 그때 발리로사가 흥분하며 플러를 부릅니다. 애벌레한테 지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레이즈는 그것도 막아섭니다. 발리로사가 플러의 관심을 더 뺏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훈련이 끝나고 다들 안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레이즈가 요리했는데 이제는 먹을만하게 보이네요. 플러가 도대체 요리를 언제 그렇게 잘하게 됐냐고 묻습니다. 레이즈는 요리 강좌를 엄청 많이 들었고 건물도 몇 채나 태워 먹었지만 플러를 위해 요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한편 집 뒤 숲속에서는 어떤 악마 소녀가 그들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이즈가 자신이 알던 그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악마라고 확신하지만 젠장 인간한테 홀딱 빠져 있잖아. 그래서 그녀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행히 곧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즈가 울라미나스가 자신을 염탐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들은 울라미나스를 안으로 데려오고 플러가 그녀에게 차를 따라줍니다. 하지만 레이즈는 불청객을 대접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뜸 울라미나스에게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어둠의 추종자 노릇이나 하려고 온 건 절대 아닐 테니까요. 울라미나스는 이 지역을 조사하러 왔는데 여기서 레이즈를 봤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슨 꿍꿍기인지 알아내고 싶어 했지. 그러자 레이즈는 남편과 여기서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울라미나스는 레이즈가 벌써 결혼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지. 하지만 그녀를 위해 일을 망칠 생각은 없어. 울라미나스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레이즈가 떠난 후 얼마나 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세봄, 그리고 그녀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점이 있어. 플러는 지금 침착하고 냉정하게 앉아있는데 저 친구, 암흑의 군주 악마 동맹이랑 놀고 있네. 울라미나도 자기 스킬로 플러 능력치를 분석 못하는데 심지어 암흑의 군주조차도 울라미나한테 능력치를 숨기진 못하거든. 플러는 엄청난 존재임에 틀림없어. 화제를 바꿔서 요즘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델레브 숲에서 마법 짐승들이 하룻밤 사이에 싹 사라졌다든가. 이 말을 듣고 플러는 예전에 사용했던 정화 마법을 떠올리는데 다른 마법들도 엄청나게 강력하니까 그 정화가 숲 전체에 마법을 부린 게 분명하군. 울라미나스는 방금 한 말을 곱씹어야 해. 그가 정말로 숲을 정화했다면 그가 펜릴릴과 그의 군대를 전멸시킨 장본인이라는 뜻이거든. 다시 말해 그가 펜리스의 형제가 죽은 이유라는 거지. 울라미나스는 펜리스가 그녀의 형제를 죽인 책임자인 그와 결혼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조차 없어. 펜리스는 플러에 대한 아토야의 틈러에 대한 모든 비난에 질려서 울라미나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말해. 펜리스는 플러에 대한 모든 비난에 질려서 울라미나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말해. 모든 비난에 정말 질렸기 때문이지. 플러가 펜리리를 죽인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레이즈는 그걸 인정하더군.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정화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왕국에 몇 없으니 플러가 범인인 건 너무나 뻔했지. 하지만 결국 펜리릴은 자랑스러운 전사였어. 자기가 죽은 걸 슬퍼하거나 그런 꼴은 바라지 않았을 거야. 그 원인이 플러 같은 미친 강자 때문이라 해도 말이야. 게다가 죽고 싶지 않았으면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지. 레이즈는 그의 강인함에 반했거든. 그러니 그가 누구를 죽였든 그녀의 감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기사들이 엿들었다는 걸 알아차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레이즈가 초반에 그들을 거의 죽일 뻔했던 악마 펠리스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고 특히 랠리는 그녀를 몹시 두려워해. 플러가 어둠의 군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오올라미나스는 나서서 펜리스의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와 겨루고 싶다고 요청해. 그녀는 이런 식으로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레이즈는 그런 꼴을 못 보지. 왜냐하면 그녀는 올라미나스가 자기 남자를 뺏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 플러는 시합에 동의하고 마법이 허용되고 누군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하는 규칙을 정했어. 올라미나스는 자신만만하게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플러를 혼란시키려고 위아래로 주문을 걸지. 근데 그 남자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무효화하고 자기 주문으로 올라미나스를 공격해서 공중에 묶어버려. 꼼짝도 못하고 방어할 수도 없으니 그녀는 항복하는 거지. 다음 날
플러는 기사들과 꼭 필요했던 대화를 나누며 레이즈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데 그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에 고자질하고 싶다면 이해하겠지만 펜리스는 이제 플러와 함께하며 더 이상 어둠의 군대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발레로사는 원래대로라면 성에 보고해야 하지만 레이즈는 위협이 되지 않고 지난달 동안 그들을 도와왔기 때문에 그들은 왕에게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다고 동의합니다. 레이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울라미나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밖을 내다봅니다. 레이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만 울라미나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밖을 내다봅니다. 패배자처럼 굴고 있잖아. 그녀는 플러를 쓰러뜨리려고 용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어. 하지만 플러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놀라워했지. 용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울라미나스는 용들에게 그에게 헬파이어를 쏟아부으라고 명령했고 플러는 마법으로 그들을 날려버렸어. 그렇게 순식간에 어둠의 군주의 가장 강력한 용군대는 생명 없는 시체 더미가 되어버렸지. 겨우 살아남은 놈들은 냅다 튀어. 이딴 일에 돈 더 받기도 글렀거든. 블러섬은 플러한테 용들을 혼자 다 때려잡다니 진짜 대단하다고 말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으면 지가 먼저 괭이 던져서 용 학살자 타이틀 뺏을 거라고. 근데 플러는 블러섬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용한테 괭이를 던지라고 말하고 블러섬이 던지자마자 공격력을 강화해줘서 괭이가 용 목을 꿰뚫을 만큼 강력해져. 블러섬은 결국 타이틀을 따내고 다른 사람들이 플러한테 몰려와서 녀석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용들은 이미 다 떠나서 운이 없군. 한편 암흑군단의 갈경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플러가 영웅도 아닌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지. 그래서 그는 직접 나서서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